비수도권 국립대 자퇴생 수가 수도권 국립대 자퇴생 수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 경쟁력은 지역 소멸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한 필수 조건인 관광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업계 사이 지원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커 보입니다. 진주와 산청의 상생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육과 일자리 등으로 협력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인데 산청 진주 생활체육교류전까지 열리며 두 지자체의 우호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시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 등이 최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와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등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이 오는 29일부터 3일간 경남 e스포츠 경기장과 K기업가 정신센터 등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전국 국립대학교 가운데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일수록 자퇴생 수가 수도권 대비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지역엔 일자리가 없다며 취업 환경 격차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학생 이탈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전국 37개 국립대학교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5개 학교의 최근 5년간 중도 탈락자 수는 5,499명, 학교당으로 나누면 1,100명 수준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방 소재의 32개 학교에선 학교당 약 2,640명이 중도 탈락해 수도권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립종합대학인 경상국립대의 중도 탈락 학생은 4,112명으로 전국 국립대학 중 9번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도 탈락의 대다수 사유는 자퇴, 학생들은 특히 수도권과의 취업 환경 격차를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한다고 무조건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당연히 이제 이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에 자퇴를. 구직 사이트에 가서 좀 인턴 공고들을 보면은 한 600개, 700개 정도가 항상 올라와 있는데 이걸 지역으로 이제 필터를 해서 경상도랑 부산으로 좁히면 한 15개 정도밖에 안 남는 현실, 지금 딱 지방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지방에는 딱히 미래가 없다 생각해요. 경상국립대의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은 2021년 약 20.3%에서 지난해에는 18.7%가량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으로 신입생 증가분이 반영된 것. 자퇴생 수로 보면 664명에서 854명으로 2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자퇴생 등 중도 탈락 학생을 줄이기 위해 여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총장 공약인 학생 중심 교육 강화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모색하고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로 취업과 대학 생활 지도를 위한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꿈 미래 개척 상담 프로그램을 신입생 위주로 더 강화를 하고. 다만 학생 이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국립교육대학인 진주교대의 경우 최근 5년간 93명이 중도 탈락해 전국 교육대학 11곳 중 가장 낮은 이탈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은 최근 3년간 6%포인트가 늘어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리고 학생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이 오는 9월 29일부터 3일간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 K기업가 정신센터 등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경영 전문가와 기업인, 학생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진주 K기업가 정신 체험과 국제 학술 행사 등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천시와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기술 경영학과 개소를 기념해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과 건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석사과정인 우주항공기술 경영학과는 지역과 대학, 산업계의 협력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기관에 재직 중인 20명이 등록한 가운데 주중과 주말 수업 모두 사천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에서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 조성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침체된 관광 숙박 산업이 다시금 활성화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입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커다란 부착물. 손님을 맞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듯 모든 객실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부대 시설물의 도색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구조물 일부는 부식돼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문을 연 삼천포 회상 관광호텔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호텔은 탁 트인 삼천포 앞바다와 실한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2020년 4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이후 4년 넘게 건물이 방치된 상태. 몇몇 매수 희망자가 사천시를 통해 매입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해상 관광호텔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시설 결정 변경 등 행정의 지원 여지가 있음에도 업체 측의 매각 의사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관광 숙박시설 지원 방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실적 도움은 별로 없고 운영하는 상에 도움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고객 관리, 고객님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란 겁니다. 하지만 사천시는 관광 숙박시설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단 숙박 중개업체를 통한 쿠폰 지급과 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경비 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광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해 업역 종사자들로 꾸려진 관광진흥협의회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이를 통한 정책 구상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결해 경제 효과 분배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 숙박시설. 녹록치 않은 외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내부 경쟁력 확보에 더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와 업계 사이 지원 방향에 대한 시각이 상이한 만큼 이를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와 산청의 상생 협력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체육과 일자리 등으로 협력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건데요. 25일에는 제2회 산청 진주 생활체육 교류전이 열렸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치 모양의 스틱에 맞은 공이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제2회 산청 진주 생활체육 교류전에서 펼쳐진 게이트볼 경기입니다. 이번 교류전에는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3개 종목 96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선 교류전이다 보니까 이기는 데 목표를 두는 것보다도 즐겁게 화합을 위주로 해서 경기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진주시와 산청군. 진양호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부터 경호강 백리 자전거도로 연결까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시군은 이에 멈추지 않고 분야를 체육과 일자리 등으로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행정협력 MOU를 체결을 해서 문화, 관광, 체육, 환경, 홍보 여러 가지 분야에 걸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 역사,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지난해부터 추진된 생활체육 교류전과 일자리 박람회가 그 예시. 특히 일자리 박람회의 경우
행사장에서 즉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 성과를 냈습니다. 시기를 채용 시장이 열려있는 이달로 당기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26일 재추진합니다. 지난해는 11월에 채용이 진행이 됐었는데 기업체에서 거의 당해년도 채용이 다 끝났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9월에 채용 박람회를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좀 다채로워졌고 또 진주와 산청의 관광 캐릭터 하모와 산이를 활용한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양시군 학생 대상 기업가 정신 교육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27일 오후 5시 진주대첩 역사공원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준공식에선 식전 행사와 경과보고,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며 식후 행사로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가 공연될 예정입니다. 시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남강유등축제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올밤 야시장 등 다양한 야간 관광 콘텐츠와 연결돼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과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산림 레포츠 대회가 다음 달 3일과 5일 남해 힐링숲타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선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산림 레포츠까지 총 3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악자전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산악자전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악마라톤 대회와 오리엔티어링 대회는 30일까지 한국산악마라톤연맹과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누리집에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사천문화재단과 BAT 로스만스가 청년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를 서울과 사천에서 개최합니다. 촌티, 청춘이 머무는 사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앞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당선된 수상작 50점이 전시됩니다. 최우수상은 정봉현 씨의 무지갯빛 청춘을 향해 달리자가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은 황정부 씨와 김성견 씨 작품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사진 전시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인사 아트플라자 갤러리를 시작으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사천미술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최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경남도는 정치권의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남도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해 부산, 전남 등과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여기엔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 4.38km를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이어지곤 있지만 일단 산청구는 올해안 환경부 협의를 목표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등 경쟁 시군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북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양극 체제는 대한민국의 불경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조금 지방에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우주항공청 중심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서부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이거 꼭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의 주력 산업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남해안 특별법, 이 두 부분은 우리 당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건의된 사업들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각종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고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도 예산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들 원내 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울경에 예산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서부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 집적화를 위한 경남항공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내년부터 글로컬 대학과 연계 추진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구축 등이 함께 건의되기도 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실화해위가 진주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 신청인 5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군경에게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주 지역 주민이었던 이들은 1950년 7월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예비 검속된 후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가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명성면 관지리 우수리 용산리 등지에서 집단 희생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자체에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양민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75주기 함양 양민 희생자 추모식이 25일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진병영 군수와 차용현 희생자 유족회장,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분향, 추모 헌시 낭독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8시 20분쯤 진주시 상평동 한 보행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이곳을 지나던 5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싱크홀에 오른쪽 발이 빠진 남성은 다리에 찰과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사고 발생 직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추가 사고 발생에 대비했습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50cm, 깊이 60cm 정도로 진주시는 인근 건물 우수관로 파손으로 토사가 유실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3분기 서경방송 시청자위원회가 25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경방송 뉴스와 보도 제작 프로그램,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현황을 전달받고 지역 이슈들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강화하고 지역 밀착된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서부 경남 곳곳에서 열리는 10월 축제 정보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창녕군의 한 농촌마을에 퇴비 적재장인 퇴비사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년 내내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마을에서 살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창녕군의 한 마을입니다. 작은 농촌 마을인 이곳에 퇴비사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약 200m 떨어진 곳에 세개동 규모의 퇴비사 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이제 지붕을 만들게 되면 사방은 벽체는 조금만 쌓아가지고 틔워놓고 결국은 이제 지붕 있기 때문에 비닐은 퇴비 자체에 안 덮는데 그렇게 되면 더 심해지죠. 냄새가. 파리도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 지난 2020년 10월 창녕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통과한 퇴비 적재장 건립 사업. 이후 2021년 1월 건축주는 창녕군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고 건립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3년간 사업이 연기됐고 지난달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군청 앞에서 하루 8시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당초 건축주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데 그 땅이 농사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농사 지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텃밭 그냥 일구면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왔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죽을 판이에요. 하지만 창녕군은 퇴비 적재장 건립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상 주민 동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민 반대 이유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위법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건절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청이 처벌을 받아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판례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반대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청에서 근거도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주민 반대로 퇴비사 건립을 늦춰왔던 사업이 이번엔 사업자가 강행의 뜻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가을 바람이 한결 선선해졌지만 목요일에는 수면시에 약한 냉방이 필요하겠는데요. 낮 기온도 31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 만큼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로 세탁물은 대체로 잘 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산청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9도, 남해 2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9도, 광주 20도로 출발해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화창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11분, 간조 시각은 오전 9시 4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흐려진 하늘은 일요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도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